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제 3월도 거의 지나가고 시장 분위기도 슬슬 강세장 전환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보다 기대가 조금 더 자리하는 요즘 이 XRP 홀더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XRP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리플 XRP는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0.86달러 부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뒤에 현재 0.83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0.82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1달러 돌파 언제 이뤄내는 것이냐 이런 조급함이 느껴지는 것도 인간적인 심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 시세 결정타로 작용하게 될 부분은 단연 리플 SEC 소송입니다. 이제 4월로 접어들게 되면 리플 소송은 정말 아주 중요한 국면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리플 측이 처음으로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한 게 약식 판결과 관련해서 엄청 빡시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함께 짚어봤었는데 4월 한 달 동안은 약식 판결 이슈가 리플 소송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원은 현재 4월 22일까지 약식 판결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제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날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양측이 약식 판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일정을 정해서 법원에 보고하게 되고 아주 나이스하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5월 약식 판결 가능성이 존재하긴 합니다. 문제는 물론 SEC입니다. 과연 이것들이 약식 판결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문제이자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리플 소송 상황의 중요 분기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패권 경쟁,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리플사의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통수를 날려버리는 보고서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서히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달러 패권의 약화 현실은 이제 IMF가 보고서로 내놓으면서 분석할 정도의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IMF의 통화 바스켓 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어쩌면 달러 비중 축소 예고판을 이번에 선보인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시세와 소송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에 달러 패권의 약해진 현실과 새로운 통화 패권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IMF 보고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 후원자분들을 위한 매거진 블라블라 5번째 호이자 4월 첫 번째 호에서는 이런 통화 패권 경쟁 양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채널 멤버십 후원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과 매거진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0.86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현재 0.83달러대에서 눈치 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82달러 지지가 지켜지는 것을 보면 황소 세력의 방어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확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 곰 세력의 매도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호한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현재 0.86달러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이동평균에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은 0.86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을 없애려는 시도를 할 것인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XRP가 0.91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심리적 수준인 1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상승하는 이동평균과 긍정적인 RSI는 매수자에게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 세력이 하락을 주도해서 50일 단순 이동평균인 0.77달러 아래로 가격을 만약 유지시킬 경우에 긍정적인 결에는 단기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0.77달러까지 단기간에 후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1달러 심리적 저항을 심리적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단기적으로 XRP에 대한 목표 기대치는 일단은 1달러 부근입니다. 이게 3달러에서 10달러로 목표치 자체를 큰 폭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이슈는 딱 하나, 바로 리플 SEC 소송입니다.
최근 리플 측의 예사롭지 않은 공세가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소송이 이제 결정적인 국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결정적인 국면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단연 약식 판결을 의미합니다. 현재 리플 측은 5월 중순 약식 판결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법원에 밝힌 상태입니다. 물론 SEC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측이 아직 고소장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변론도 긍정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약식 판결은 무슨 개뿔, 약식 판결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런 게 지금 SEC의 입장입니다. 최근 리플 측이 이번 소송 들어서 처음으로 기한 연장 요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진 것 기억하실 겁니다. SEC의 첫 번째 수정된 고소장에 대한 리플 측의 입장문인데 이게 바로 SEC가 말하고 있는 아직 고소장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은 상태 이걸 말하는 것이고 리플 측은 SEC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2주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게 데드라인이 3월 25일에서 4월 8일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캘린더 일정을 따져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포인트 4월에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4월 8일 이날 리플 측은 SEC가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의 전현직 CEO들까지 포함시켜서 고소장을 수정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리플 측의 입장을 예측하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SEC가 이례적으로 기업의 개별 피고인들까지 고소한 것은 이들이 XRP 불법 판매에 적극 가담했다, 엄청 적극 가담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리플 측은 SEC의 이런 주장은 개소리다, 이게 왜 개소리에 해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4월 8일까지 제출이 마무리가 되면 이것에 대한 SEC의 입장문을 4월 15일까지 SEC는 법원에 다시 제출을 해야 하고 이후에 4월 22일까지 양측은 서로 약식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정을 짜서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양측 모두 약식 판결에 동의를 하게 되면 법원의 약식 판결은 5월 중순쯤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은 say goodbye를 하게 되는 아주 무릇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또 이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면 우리는 XRP 언제 팔아야 할까요? 더 오를까?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그냥 팔면 후회할까봐 못 팔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연 지금까지 소송 지연 전략을 최고의 전략으로 활용해온 SEC가 과연 약식 판결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SEC는 이미 약식 판결과 관련해서 브리핑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 같은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법원이 약식 판결을 할 때 핵심 쟁점은 SEC가 완전 불리한 상황에 있는 공정고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XRP가 증권인지 사전에 리플 측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리플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SEC로서는 약식 판결로 가봐야 대충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법원은 SEC가 DPP를 무기로 내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매우 괘씸하게 바라보고 있고 내부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SEC를 더 몰아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렇게 공세를 할 때 SEC가 순순히 명령을 따르며 내부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 어쩌면 SEC는 정부기관의 기밀보호 특권, 이 DPP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항소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SEC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끌 수도 있고 DPP를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라 네번 판사가 DPP를 완전 무력화시켜버리면 SEC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DPP를 방패로 사용할 수가 없고 특권이고 나발이고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면 다 공개해야 하는 상황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막무가내 성격의 시간 끌기는 지금까지 SEC가 아주 일관적으로 견고하게 지켜온 원칙인데다가 SEC는 자체적으로 최소한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까지는 리플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CFTC와 암호화폐 산업 규제권을 놓고 밥그릇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백악관의 행정명령과 관련된 의회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징성이 너무 강한 리플 사건을 쥐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소송에서 져버릴 경우에 SEC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규제권을 대부분 CFTC로 넘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희망처럼 5월에 리플 SEC 소송이
약식 판결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정해 둘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5월에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SEC의 기존 행태와 지금의 수세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변수가 없는 한 좀 더 골 때리는 짓거리를 할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의회의 압박과 같은 외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산업을 껴안으려는 노력이 의회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CFTC의 암호화폐 권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SEC의 뻘짓을 의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의 마무리 시점은 예측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변수들만 해도 다 굵직한 것들이어서 마냥 우리의 기대치에 따라서 5월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5월의 약식 판결로 종료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지만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의외로 의회가 지원군을 나서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늦어봐야 10월 전후라는 거, SEC의 뻘짓에도 데드라인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도 염두에 두시면서 XRP 투자 전략 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통화패권의 변화 양상 상황을 짚어보면서 왜 리플이 더 주목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IMF가 의회 보고서를 내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상실 현황을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미국의 통수를 갈긴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달러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아주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스텔스하게 약화되고 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매기려고 작정하고 작성한 보고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IMF는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미국 달러의 비중이 최대 73%에서 58% 선으로 내려왔다라면서 국가가 보유한 준비 통화 가운데 과거에는 주로 그게 달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통화로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부분은 중국 위안화의 약진입니다. 보고서는 달러 대신 보유하는 외환 가운데 4분의 1이 중국 위안화로 바뀌고 있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의 통화들, 비전통적인 통화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준비 통화는 지난 20년 동안 달러 중심에서 서서히 조용하게 바뀌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역할이 완만하게 커지고 있다. 시장의 유동성, 상대의 수익, 준비금 관리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비전통적인 통화의 매력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사실 올해 통화바스켓 조정을 앞둔 예고편의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IMF의 SDR 통화바스켓의 40% 수준은 미국 달러가 차지하고 있고 유로화가 30% 수준, 위안화가 10%, 엔화와 파운드화가 각각 8.1%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폐 패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위안화가 여기에 편입된 것은 2016년 10월의 일입니다. IMF는 5년마다 SDR 바스켓을 검토하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개최가 연기되면서 올해 중반에 SDR 바스켓 구성과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달러의 비중이 적든 많든 지금보다 비중이 줄어들고 그만큼 위안화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달러 패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IMF는 달러 비중 감소에 앞서서 예고편 차원에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서 이번 보고서를 낸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 속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은 이번 IMF 보고서가 언급한 비전통적 통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중국의 위안화, 우리나라의 원 이런 것들을 놓고 비전통적인 통화가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통화로서의 가치평가를 받는 과정이 마무리가 된 뒤에 언젠가 IMF가 언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연한 희망회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올해 2개에서 3개 이상의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추가로 지정하고 러시아와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탈달러에 대항하는 블록체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테라와 같은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비트코인을 준비 통화로 구축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전통적인 또는 비전통적인 통화와 더불어서 블록체인 디지털 커런시로서 비트코인이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 일이라서 단기적으로 갑자기 비트코인이 비전통적인 통화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관점은 견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고 이 당연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는 100년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앞선 영상들에서 이미 짚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성과 지금의 상황을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지금은 엄청난 변화의 조짐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은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여러 상황들, 맥락들 잘 참고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